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클라우드가 화두인데요. 이 클라우드의 오픈소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해마다 열리는 오픈소스 세계 최대 행사가 바로 이제 레드 서밋인데요. 올해 당초 이 레드 서밋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레드과 함께 올해 레드 서밋에서는 어떤 발표가 진행이 됐고 또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드 서밋은 어떤 행사인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부장님께서 레드 서밋은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허찬이라고 합니다. 네, 레드햇 서밋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연례 행사 가운데서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특히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 이제 미래 기술을 논의한다던가 혁신 사례 또는 뭐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제 미국 뉴올린스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이제 그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가면서 각각 한 해씩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그 아까 소개했던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약 8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레드 서밋에 대해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바로 좀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이 허찬 부장님 외에도 오늘 저희가 발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다음 발표 연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레드 서밋 함께 소개해 주실 분으로 그 김현수 이사님과 허찬 부장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김현수 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에서 프린시플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 이사입니다. 저는 오픈시프트를 필두로 이 레드햇의 다양한 미들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뭐 잠깐 인사는 해주셨지만 허창 부장님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찬입니다. 네, 저는 한국 레드햇 마케팅 팀에서 이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애널리스트 관련 업무라든가 내지는 또 기타 고객 사례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이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함께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레드햇 서밋 2020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는지 그리고 화두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허찬 부장님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레드 서밋 관련해가지고 과연 올해 이 레드 서밋 2020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좀 답변 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레드햇 서밋 같은 경우 레드햇의 비전 또는 큰 그림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뽑고자 한다면은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될 텐데요. 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 부분인지 또 어떠한 변화나 임팩트를 가져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기업뿐 아니라 뭐 많은 개인들에게도 많이 친숙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이제 게임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뿐이 아니라 이제 뭐 베어메탈이 됐건 가상 머신이 됐건 그 클라우드의 경우도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등 이제 각각의 장점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분명 이제 가다 보면은 운영이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율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비용적인 부담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이 모든 인프라에서도 문제 없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 뭐 어떤 좀 강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레드햇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이제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기술 전망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어떠한 클라우드 전략을 고려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 31%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IT가 뒷받침해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에게는 물어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역시 차세대 IT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IT 기술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이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에만 치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고객의 경우는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을 이미 많이 해놓은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 레거시 시스템 자체는 현재 뭐 빠르게 뭔가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발맞추기는 힘들지만 이미 많은 금액을 이미 그 시스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과감히 버리고 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고 퍼블릭으로 몰입한다라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더라도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에만 몰입하게 되면 락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거시 시스템과 지금 새롭게 도입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들을 골고루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반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그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좀 강점을 말씀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 그 폴 커미어 CEO의 그 코트를 한번 인용해보자 합니다.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성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선 그 말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오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에 대해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픈 소스는 개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레드햇의 CEO 말씀은 이제 명사가 아닌 동사다. 동사로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오픈소스 예를 들어서 레드햇은 오픈소스 개발 모델을 가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지 오픈소스 회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분명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창조물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단순한 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오픈소스 업스트림 그 커뮤니티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고 승자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만큼 오픈소스가 경쟁력을 가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하이브리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실용성입니다. 앞서서도 기업이 갖추고 있는 레거시 인프라가 됐건 아니면 프라이빗이든 어떠한 퍼블릭 클라우드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레드햇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향후 개발자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이 지금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뒷단에 어떠한 플랫폼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도 아무런 그 무리 없이 어떤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저희 레드햇 서밋 같은 경우는 매년 레드햇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 세계 레드햇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레드햇 기술을 가장 혁신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올해 수상한 기업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뽑아 본다면은 우선은 세계적인 이동통신사죠. 보다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다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제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입니다. 지금 그 이용자만 해도 10억이 되니까 엄청난 규모죠. 지금 보다폰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도 광활한 넓은 땅에 여러 시스템에 걸쳐서 여러 로케이션에다가 이거를 배포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비용 역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드햇 오픈 스택을 활용해가지고 유니버설 클라우드라는 이제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공유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배포를 하기 시작했고,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개월이 걸리던 프로젝트들은 수일 내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비용 역시 한 85%가량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조하기는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의 어떠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에게 또 친숙한 그룹이죠. BMW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와 그 머신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힘쓰는데 저희 레드햇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이 밖에도 뭐 아르헨티나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한 4,500만의 이제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진료 기록을 공유하는데 저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재미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포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오픈시프트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네. 써서 이 개발 운영 플랫폼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회사예요. 근데 결국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사용을 시도한 끝에 결국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선택한 굉장히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포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장비들을 처분하려다가 그 장비를 재활용까지 하는 이런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방송이 또 핵심이 되겠네요. 이 레드햇 서밋 2020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됐는지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레드햇 서밋 2020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발표됐는지 좀 네. 핵심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구축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 환경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저희가 이제 추려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최신 버전인 레드햇 오픈시프트 4.4 버전에 대한 제품을 출시를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4.4 버전이네요. 네, 4.4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컨테이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원할 경우에 VM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저희 회사 말고 나머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VM을 기반으로 한 기술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보면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컨테이너 위에 필요시에 VM을 올리는 좀 더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집적화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도 동시에 쓸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기존 기업들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 혹은 멀티로 여러 개를 필요할 때마다 뭐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혹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으로 진출한 회사들은 그쪽에서 또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관리를 각각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전체 쿠버네티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출시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 이번에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덧붙여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메인으로 얘기했던 지금 무엇이든 어디서나 구축 이러한 컨셉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07년 서밋 키노트일 겁니다. 그때 애니 애플리케이션, 애니웨어라는 문구를 이제 내세웠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고객에게 있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인 만큼 계속 오랫동안 힘써왔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는 이제 단일 하드웨어나 또는 단일 밴더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클라우드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을 필요한 거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모든 이제 클라우드 메이저 서비스들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AWS, 구글, IBM, 애저 등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예로 뭐 애저 레드햇 오픈시프트 내지는 또 최근에 발표한 아마존 레드햇 오픈시프트 등 저희가 제휴를 맺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밖에 이제 컴퓨팅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X86이라든가 IBM 파워, 메인프레임 등 모두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돌발 퀴즈가 하나 지금 나가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빈칸을 채우시면 되는데 돌발 퀴즈 내용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성공 조건은 땡땡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이제 나가니 이 땡땡이 무엇인지를 지금 채팅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은 아니고요. 추첨해서 별도로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요 땡땡이 무엇인지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간단히 힌트를 좀 드리면 우리 한국 레드햇 같은 경우는 열린 문화 맞습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굉장히 글로벌하게 한국도 그렇고 열려있다. 네, 하여튼 땡땡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들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레드햇 이번에 서밋 2020이 온라인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나요? 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조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저희 레드햇 서밋 2020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세션 형태로 이제 네. 이미 레코딩돼서 다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 있는 것처럼 www.redhat.com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캡처해놓은 화면 같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Watch Anytime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록하는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는 화면은 네.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왼쪽 화면 캡처해놓은 것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별도로 캡처해놓은 그림처럼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과 그다음에 회사명 그리고 이메일 그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걸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바로 로그인 하셔서 세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레드햇 서밋 2020을 캡처해 놓은 화면인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주요 발표된 내용들, 세션 내용들과 그다음에 랩이나 데모 같은 것들을 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메뉴에 보시면 Watch and Lear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 하위 메뉴로 Sessions and Lab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이 메인 화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션과 한 2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세션과 랩, 데모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한 통으로 이렇게 놓으면 찾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지금 위에 중간쯤에 보시면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뭐 어떤 거는 개발자, 어떤 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어떤 식으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데이 1, 데이 2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첫째 날, 둘째 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주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드햇 내 제품과 혹은 레드햇이 아니더라도 오픈 커뮤니티, 업스트림 버전에 대한 이런 다양한 로드맵들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첫째 날에 진행된 세션의 개수는 총 66개 정도 세션 그리고 랩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픈시프트 위에 코커스나 카프카 같은 이미지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을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써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필두로 해서 오픈시프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코어 기술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오전 시간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레드햇 하면 또 떠오르는 솔루션 중에 요즘 IT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앤서블이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 앤서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같은 것들도 같이 이야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중에 하나인 셀프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그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전체 로드맵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툴 이야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코드레디라고 하는 개발 툴이 있어요. 그 개발 툴에 대한 이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레드의 솔루션 중에는 보면 전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을 위한 솔루션이 있어요. 레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런 제품에 대한 로드맵들도 다루는 세션이 오전 시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주로 다뤄졌냐 하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저희 회사의 제품이면서도 리눅스라고 하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면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션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오픈시프트에 대한 코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면 오후 시간에는 오픈시프트 코어 위에서 동작하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나 혹은 뭐 파이프라인, 서비스 메시 기능, 뭐 오퍼레이터 같은 이런 기능들, 그런 기능들에 대한 로드맵을 주로 다룬 세션이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레드햇 오픈스택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전체 IaaS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오픈스택 플랫폼에 대한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다루는 세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중요한 내용들로는 뭐 보다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고객들에 대한 몇몇 사례들을 다룬 세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날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둘째 날에도 거의 또 네. 비슷하게 거의 60여 개가 넘는 또 네, 케이스. 둘째 날에도 이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뤘는데 첫째 날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로드맵 위주로 많은 컨텐츠들이 다뤄졌다고 보면 둘째 날은 새롭게 나온 신기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시프트 위에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을 뭐 세 가지 방식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질 건지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 가지 트랙으로 발전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레드햇과 SAP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서로 이제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앞으로 SAP 솔루션들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서 어떻게 올라올 건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게 될 건지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 그다음 피처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세션들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이제 오픈시프트를 필두로 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하면 주로 리눅스를 근간으로 한 컨테이너를 이제 보통 주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윈도우즈 서버를 같이 엮어서 쓰는 윈도우즈 위에서 올라가는 윈도우즈 컨테이너까지 쓰실 수 있는 기능. 굉장한 발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 혹시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주로 쓰시는 고객분이 많이 지금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윈도우즈 위에서도 뭐 VM 위에 또 뭔가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윈도우즈 서버 위에 다이렉트로 바로 컨테이너를 올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방법이 생긴다. 꼭 조만간에 지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8 버전이 이제 올해 이제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들이 좀 많아요.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되면서 바뀐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세션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제가 한 꼭지를 내서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 오후에 진행된 세션 중에 재미난 세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뭐 윈도우즈 컨테이너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주된 내용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 이 오후 시간대에 이제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4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세션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4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레드햇과 함께 엣지 컴퓨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건지에 대해서 다루는 세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시프트 내로 들어오게 될 뭐 신기술인 파이프라인, 테크톤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기술이 있어요.
예전에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별개로 동작했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플랫폼 내에 인베디드 돼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CI/CD 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는 손쉬운 길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쓰시는 이런 솔루션들이 앞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왔다. 그런 거에 대한 세션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한 대여섯 가지만 중점적으로 뽑아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시프트 코어 테크놀로지나 로드맵에 대한 그 세션이 진행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둘째 날 오후쯤에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오픈시프트 4.4가 이번 5월 5일 날 정식으로 GA가 되었습니다. 4.4 버전이. 네, 4.4 버전이 정식 GA가 되었고요. 레드 서밋은 4월 28일, 29일에 됐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정식 GA는 5월 5일 날, 며칠 뒤에 이제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점적인 내용은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 일단, 헬름 차트 세 번째 이 버전을 정식으로 GA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IBM 파워 시리즈 위에서 오픈시프트를 올려서 탑재해서 파워 시리즈 위에서도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동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아주 특징적인 거고요. 그리고 통신회사라고 하면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SCTP 프로토콜을 4.4 버전에서 정식으로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 프로토콜 중에 SCT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전산 쪽 분야는 크게 보면 IT 분야가 있고 통신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통신 분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써요. 이때 이 중에 하나가 주로 쓰는 프로토콜이 이 SC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거를 정식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이제 후반부 혹은 2021년도 이쪽 관련된 로드맵을 잠깐 살펴보면 테크톤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기술이 정식적으로 GA돼서 제품 내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엣지 컴퓨팅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3노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3노드 이상의 많은 노드들이 필요해요. 좀 덩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엣지 컴퓨팅인데 저 끝단에는 엣지인데 덩치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노드 형태로도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이 전체 워크노드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올해 후반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컨테이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부분이 이제 올해 후반에 정식으로 GA돼서 제품 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이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쯤에는 기덥스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채택돼서 들어올 거예요. 이 기덥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 뭐냐면 주로 이제 개발하실 때 소스 코드는 버전 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롤백을 시키신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운영을 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적용한 거를 쉽게 롤백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고 다시 원복시키는 이런 수작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 또한 깃이라고 하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버전 관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운영 환경 컨피그레이션을 원복시키거나 다시 돌리는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서 한번 위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좀 더 나아가서 싱글로드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능도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사님께서 이제 신나게 또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이번 발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놓치지 않으시고 들여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오늘의 마지막인 돌발 퀴즈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다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한 템포 쉬어가는 차원에서 하나 드리면 이번에 레드 서밋에서 발표한 이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최신 버전은 레드햇 오픈시프트 땡땡 여기 숫자입니다. 여기 숫자가 되어 있고요. 저도 앞서서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뭐죠?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하여튼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땡땡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고 지금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되고 여전히 앞선 저희가 돌발 퀴즈 한 번 더 했었죠. 그분들과 함께 해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즐기시면서 발표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사님 네. 또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좀 더 발표된 내용 중에 아주 정말 그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몇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엑기스가 되겠네요. 네네네. 네. 지금 보시는 장표에 있는 내용은 서브마리너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업스트림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상에 있는 컨테이너 워크로드들 간의 커넥션, 통신을 어떻게 할 건지, 통신을 좀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서로 통신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이 서브마리너에 대한 프로젝트도 작년도 사실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제품 내에 디벨로퍼 프리뷰 형태로 이제 기술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약간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의 이제 프로젝트 단에서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젠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이제 적용해서 네네.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이제 거죠. 저희 제품은 항상 오픈소스 업스트림 버전에서 디벨로퍼 프리뷰 형태, 그다음 테크 프리뷰까지 한 다음에 안정성이 검증되면 정식 GA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브마리너 같은 프로젝트들도 그냥 단순히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써볼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점점 진입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은 이 SAP 솔루션에 대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지원 로드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SAP 솔루션 그 중에서도 SAP 하나 이런 제품들에 대한 레드햇에 대한 서티 그리고 HA에 대한 기능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미 현재 시점에서 HA 환경 구성은 이미 되어 있다, 서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커널을 라이브 패치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가까운 미래 로드맵을 보면 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같은 7점대에서 8점대로 이제 좀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HA 기능 중에서도 기존에는 단순히 두 개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노드에 대한 HA 이렇게 구성했다 하면 멀티 노드에 대한 리플리케이션 기능 그래서 HA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가까운 미래에서 곧 서티돼서 이제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커널 패치도 얘기 드렸는데 커널 패치가 아니라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브 패치 같은 이런 것들도 가까운 미래에 이제 정식 GA에서 쓰실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둘째 날 오후에 이제 했던 세션 중에 가장 핫한 세션이 사실 이 세션이 아닐까 싶어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4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설명해주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세션이었고요. 그 중에 말미에 이 전체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혹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솔루션 표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솔루션이면 하나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이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솔루션인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개가 진행된 세션이 바로 이 세션입니다. 혹시라도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뭐 아니면 저희 오픈시프트 같은 것들을 멀티로 많이 쓰시고 이거를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런 고객들이 계시다면 이 세션을 꼭 들어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굉장히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관리 포인트가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관리는 항상 하다 보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본의 아니게 늘어나면 그걸 일일이 관리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원은 그렇죠. 한정적이다 보니.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네. 보셨을 때. 예, 그 다음으로는 이 코드레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희 레드햇의 개발 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PC 버전에서 설치하는 버전의 뭐 개발 툴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설명드릴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E2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 PC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개발 툴이 그냥 그대로 떠요, 화면이. PC에서 쓸 수 있는 개발 툴 화면이 그대로 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그냥 로그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개발 툴 환경을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발 툴의 가장 큰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시점에 개발 툴을 VM을 할당받아서 개발 툴을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클릭 한 번으로 컨테이너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러닝되면서 나한테 개발 툴로 제공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 2 같은 경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 개발자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맞죠. 많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UI도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 쓸 수 있는 에디터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한 환경에서 쓰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세션이 있었는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되면서 보안적인 어떤 좋아진 기능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설명한 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쯤에 아마 제가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션 레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상 이 보안에 대한 거는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체크나 오디팅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고객의 마음이세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디서 이걸 알고 싶으세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서드파티 솔루션 같은 것들도 막 도입해서 쓰시고 하셨는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이 되면서 세션 레코딩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용자가 터미널 세션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어디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모든 것들을 오디팅해서 다 레코딩한 걸 다시 리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좀 더 보안적인 것들이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 되겠네요. 이 내용인데요.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제가 이제 앞에서도 중요한 3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시프트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지컬 머신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컨테이너만 쓰는 게 아니라 VM까지 같이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세션을 듣고 계신 IT 관련된 분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VM 기술은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하이퍼바이저 혹은 게스트 VM들이 올라가면서 그 게스트 VM 내에 있는 OS들이 기본적으로 잠시간은 CPU나 메모리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VM들을 더 띄우면 띄울수록 OS가 이렇게 갉아먹는 자원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 장비의 전체 용량, 성능을 고스란히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위에다가 컨테이너 플랫폼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일단 VM 기술 때문에 오버헤드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약간 손해를 본 상태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올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설명드린 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때 필요할 때 VM을 거기 위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 기술은 오버헤드가 많은 데 대비해서 컨테이너 플랫폼 오버헤드가 거의 없는 기술이에요. 거의 장비의 캐파시티의 100%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면서도 고스란히 이 장비의 이 총 성능을 내면서 필요할 때만 몇 개의 VM만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세션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내용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레드햇 서밋 2020의 화두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부장님, 이사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엑기스가 되는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뽑아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이 설문조사도 여전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핫한 주제죠. 오늘의 레드햇 서밋 2020 그리고 오픈소스, 이 핫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 질문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 질문들 가운데 조금 아마 이거는 레드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접하는 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오픈소스가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또 단점도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다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패치나 이런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 답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사님, 부장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사님께서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께서는 이 오픈소스를 쓰고 유지보수, 장점이 있다, 경쟁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한 번에 가기가 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재화를, 기술 내재화를 갖추기 전까지는 저희 같은 회사들을 찾으시는 거고 저희 회사에 있는 솔루션을 쓰시다가 자연스럽게 오픈소스 업스트림 버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안전하게 테크트리를 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가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기술 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벤더의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서 기술 내재를 하시고 기술 내재가 되면 저희랑은 이제 따로 이제 가서 오픈소스 버전을 바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희 같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기술적인 질문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오픈시프트 솔루션으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가 되는지 좀 질문 주셨는데 역시 좀 이사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딱 좁은 의미로 레드햇 오픈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픈시프트는 컨테이너 플랫폼인 거고요. 방금 질문 주신 핵심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레드햇 서밋 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했던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부분에 있던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제품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구성을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들을 하이브리드 환경상에서 여러 개 멀티 클러스가 있을 때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바로 레드햇 ACM 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 정말 그 방송을 열심히 들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방송 내용들 중에서 또 연관된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은 컨테이너 내에 VM을 올린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떤 방식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 좀 올릴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 주셨는데 역시 이사님께서 사실 뭐 그 사용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실 것 같고 조금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컨테이너로 띄우는데 그 컨테이너 내에 VM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따로 있고 VM이 따로 딱 뜨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뜨는데 그 컨테이너는 VM을 구동시키기 위한 컨테이너로 전용으로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 뭐 리버트니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기반 기술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세션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이사님께 한 번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확실히 이제 기술적이다 보니까 핫하네요.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아마 접속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굉장히 것 같아요. 많습니다. 하나 더 좀 질문 드리면은 그 AWS 오픈시프트와 그리고 애저 오픈시프트는 뭐 이게 서로 호환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하나의 오픈시프트에서 두 개의 플랫폼을 다 커버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MS 애저에 있는 오픈시프트도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 레드햇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걸고 MS가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가 죄송합니다. MS 애저 오픈시프트이고요. 용어가 너무 길어서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AWS 오픈시프트도 레드햇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걸고 제공하는 솔루션이에요. 근간은 똑같습니다.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를 근간으로 그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오픈시프트 서비스를 퍼블릭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술도 똑같고 여기서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나 기술들은 여기든 동시에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AWS나 애저나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접속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 for Kubernetes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 관리 화면에서 AWS 혹은 Azure 혹은 IBM 혹은 아니면 온프레미스 위에 있는 오픈시프트를 연결해서 이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컨피그레이션을 옮긴다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걸 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AC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미 오픈소스를 잘 알고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오픈소스가 요새 워낙 핫하다 보니까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이런 좀 궁금증을 안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우리가 흔히 오픈소스 얘기할 때 비용 절감 그런 측면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질문도 하나 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이 오픈소스를 도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말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지금 사례를 통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보다폰 사례 같은 경우 지금 비용 절감 효과를 한 85% 봤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오픈소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픈소스는 어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쉽게 어떠한 프로젝트가 됐건 뭐 어떠한 제품을 쉽게 찍어낼 수 있다, 이건 분명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오픈소스라서 이게 무료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그런 측면의 비용 절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지금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좀 베네핏 이런 부분 뭐 혜택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픈시프트와 같이 어떠한 운영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여러 가지 컨테이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됐건 장소, 위치 뭐 이런 데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배포해야 되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인건적인 뭐 인력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고객사 사례는 저희 레드닷컴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나 뭐 케이스 스터디 같은 이런 혹은 뭐 커스터머 레퍼런스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기존에 오픈되지 않은 솔루션, 그러니까 독점적인 특정 회사가 제공해주는 솔루션 쓰다가 오픈 소스로 바꿨을 때 정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뭐 개발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수치, 비용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절감 수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사례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의 독점 기술을 쓰는 쪽에서 오픈소스로 넘어오는데 그냥 단순히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전환한 케이스, 거기에 뭐 저희 제품인 레드 제이보스 EAP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와스로 변환한 케이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요즘 뭐 컨테이너 플랫폼이 워낙 따끈따끈하고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으로 옮겼을 때 비용 절감과 개발 기간의 단축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잘 나타내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레드햇에서 당연히 오픈소스 성공 사례등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성공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기술적인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 타사의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또는 베어메탈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와 연동 혹은 클러스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이런 지원 방안이 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통합관리 솔루션,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표준 형태를 일그러뜨리지 않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이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저희 레드햇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쿠버네티스를 가져갔는데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막 비틀어서 API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호환이 안 되잖아요. 표준 API를 써야만 가능한 이야기인 거니까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오픈소스 업스트림 버전을 가져와서 온프레미스에 구성을 하셨던, 그걸 베어메탈에 하셨던, 그걸 VM 기술도 굉장히 많잖아요. MS 하이퍼V도 있고 뭐 VM의 EXX 기술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어디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쿠버네티스 표준만 지키기만 한다면 어느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각종 VM 기술 기반 그리고 혹은 베어메탈까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를 통합 관리해주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어떤 고객은 나는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VM 위에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객도 있고요. 혹은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성능이야. VM이 올리면 성능이 제대로 이제 100% 활용할 수 없으니 나는 무조건 VM을 쓰겠어 라고 하는 고객분도 계시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구성하는 그런 환경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이 니즈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솔루션은 레드햇의 ACM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다. 이거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기만 하면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뭐 오늘 쪽집게 과외 받듯이 이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또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그 따끈따끈한 행사 레드햇 서밋 2020이다 보니까 레드햇 서밋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앞서서 사실 뭐 부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레드햇 서밋에서 발표된 그 여러 성공 사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없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다폰 사례도 살펴봤었죠. 뭐 부장님께서 보다폰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사례가 좀 있으시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다폰 사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말씀드린 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좀 아르헨티나 보건당국 케이스를 조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이 케이스가 어떤 의미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지금 의료 자료 같은 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법적인 뭐 규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게 공유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같이 넓은 나라에서 뭐 좀 큰 나라에서는 어떠한 지금 자료를 지금 뭐 어느 지역에서 지역 간의 어떤 공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지금 솔루션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동안 가능하지 못했던 의료 데이터 공유라던가 아니면 의료 치료에 대한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공유가 원활해진 만큼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그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레드햇 서밋의 여러 발표 중에 또 핵심이 됐던 게 바로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 4.4 최신 버전이죠. 관한 설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온 문의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쿠버네티스 보안 측면에서 백도어라든지 악의적인 컨테이너로 인해서 받는 시스템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사실 보안적인 측면은 뭐 고려하지 않으시게 되면 좀 나중에 뭐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비용이 발생하게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가져와서 쓰시다가 뭐 대시보드가 이게 쉬운 말로 그냥 속된 말로 털리면서 약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저는 느꼈고요. 기본적으로 그 오픈시프트 4.4 같은 경우는 밑에 기반 이 베이스 OS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근간으로 한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보안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SE 리눅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을 무조건 켜서 사용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 잘 모르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시는 개발자분들이 루트 계정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 이미지를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루트를 탈취해서 뭔가 다른 짓을, 악의적인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큰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그 시도조차 처음부터 막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 리눅스를 기본으로 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라고 하는 계정을 가지고 컨테이너가 동작하지 못하게끔 막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드햇 같은 경우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개발자분들이나 뭐 이런 컨테이너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기 뭐 인터넷상에 있는 도커브나 이런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세요.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악의적인 의도는 숨기지 누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믿고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레드햇 유니버셜 베이스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공해줘요. 레드햇이 책임지고 깨끗한, 보안적으로 문제 없는 베이스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거기 위에 고객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이미지로 만드셔서 쓰시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그것도 무상으로 그 UBI라고 하는 이미지를 쓰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아예 저런 백도어 이런 것들을, 악의적인 이런 의도들을 원천적으로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가지고 또 이 레드햇 오픈시프트 4.4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이 이 쿠버네티스를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복잡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 뭐 방법론이나 이 도구들을 레드햇에서 좀 제공해 주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역시 또 기술적인 질문들을 주로 하시네요.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 혹은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툴킷으로 레드햇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툴킷, 줄여서 AMT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쓰실 수 있는 도구인데,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지금 최신 기술들로 옮기실 수 있도록 뭔가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전체 분석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반으로 하시면 변환되어 있는 이게 가이드 나온 그것들을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하시면 그걸 뭐 VM이 되었든 뭐가 됐든 오픈소스 기반의 뭐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위에 올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컨테이너화 시키는 이런 근간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레드햇 서밋 중에 그 둘째 날 마지막 부분에 이 세션을 한 것이 있는데, 레드햇 MMS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될 거예요. 레드햇 Modernization and Migration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나 혹은 기존의 뭐 VM들 환경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VM과 혹은 컨테이너 버전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가이드, 그다음에 어떤 뭐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이런 솔루션들이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둘째 날 마지막 세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이 레드햇 그 서밋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오늘 아마 발표만 쭉 보셨다면은 무엇이 핵심이고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많은 정보들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돌발 퀴즈 2개 냈었잖아요. 네. 마감입니다. 마감이고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첫 번째 돌발 퀴즈 같은 경우는 네,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오픈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돌발 퀴즈 정답 같은 경우는 뭐였죠, 이사님? 제가 꼭 기억해 주십사 계속 말씀했던 그 세 가지 중에 맨 첫 번째 오픈시프트 4.4. 그렇죠. 4.4가 정답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한국 레드햇에서 이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이사님. 네, 이번 레드햇 2020 이 레드햇 서밋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세션들을 관심 있게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길잡이 형태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하찬 부장님. 네. 네, 오늘 이 세션이 아무쪼록 그 레드햇 서밋 그리고 저희 레드햇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션이었으면 하고요. 아까도 좀 자세히 많이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저희 redhat.com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서밋은 이제 또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